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필요에 따라 협력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움직일 것이어서 일치된 협력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 쌍무기 조정관은 4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기존 제재 이행은 물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추진에도 제동을 걸며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from North Korea's standpoint, they want to support and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so that Russia and China won't enforce the existing sanctions and support additional sanctions. 하지만 북한과 달리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셈법은 더 복잡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러시아 지지가 북한에게는 실보다 득이 많지만 타유한 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ey're seeing very clearly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learning lessons on how to put extreme pressure on aggressive states. And so China is now concerned because they can see how the West can come together very quickly to condemn a country. 전문가들은 현재 국면에서 각국의 셈법이 다른 만큼 북중러 세 나라의 일치된 협력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중러보다 북러의 이해관계가 더욱 일치한다며 두 나라가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try to move more closely together because really one of the very few options for Russia, but North Korea can't really provide Russia with much of anything. 리스 전 실장은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면 국제적인 밀수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활용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국면에서 북중러 3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연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는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는 등 세 나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북한의 셈법에는 러시아와 중국보다 한국 선거와 미국의 움직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여러 구금 시설들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 국제 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제시된 증거 자료들은 거의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었는데 판사들은 이 같은 자료들을 놓고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릴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판사석에 재판장을 맡은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출신의 나비 필레이 전 UN 인권 최고대표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냈던 볼프강 숀버그 전 독일 베를린 법무부 부장관,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이 앉았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북한에서 겪은 가혹한 구금 실태를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1999년 간첩 혐의로 회령 보위부에서 9개월간 고문당하면서 체중이 35kg까지 급감했던 정 대표는 가혹한 고문에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 수용돼 겪었던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요. 연속 한 6시간 동안 강목으로 맞은 적도 있고, 그 다음 얼굴에다 세수건을 씌워놓고
쪼골상에다 묶어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그런 물고문도 했고요.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지금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탈북민 4명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다 불법 도강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가 구금된 뒤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면 이 처서를 쓰잖아요. 어쨌든 자기네가 쓰라는 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으려고 쓰지 않고 거기선 쓰라 하고 하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니까 많이 맞았죠.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북한 정권의 승인에 따른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Detention centers that we are discussing toda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North Korean apparatus of control, and they depend upon terror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is is designed into the system, and it is approved and countenanced. In fact,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DPRK is sensitive to external pressure on human rights. This was most evident in the months afte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as released, when the DPRK engaged in a diplomatic charm offensive. 재판장을 맡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과거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특별법정이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증거 수집과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firstly, as I explained, this is not a court, it's an inquiry. After we've heard all the evidence, we will get together with the lawyers and very carefully assess whether it's factual information, fact-based information, whether the truth has come out, and then we will match that with the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할 것이며 북한 최고위급의 형사적 책임을 가려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며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된 것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6년째로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경제적인 제약이 더 늘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권 사각지대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 링크가 지적했습니다. 링크의 박석길 한국지부 대표는 3일 링크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탈북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거나 증명서 발급, 전자출입 명부 등을 받지 못해 의료적 혜택이나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에 참석한 송한나 링크 대표는 링크가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총 68명에게 정착 지원을 했으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 컴퓨터 공학, 심리 상담,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링크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한 영상물 제작과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주요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방식 개선 방법을 개발하는 등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위장해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5일 발견된 악성 파일에서 실제 한국 내 병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상 프로그램을 결합해 사용자를 속이는 수법을 통해 해킹을 시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악성 파일에는 정상적인 병원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 2개가 존재해 사용자를 현혹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병원 증명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해킹에도 그대로 노출되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공격이 지난달 일부 한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펼쳐진 북한 해킹 조직의 지능형 위협 공격과 공격 주소와 주요 구조가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소행의 이 같은 사회공학적 해킹 공격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